대만의 한 교수, 그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위험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국립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린메이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대만에서 벌어진 한글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에 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은 대만에서 불어닥친 강력한 한류 열풍으로 시작됐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대만 사회를 강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만어 교육에도 한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바로 한국의 정승훈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문자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저희가 대학원 시절 국제학회에서 만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우리 대만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봤어요. 이 관심을 우리 대만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화 너머로 정 교수님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린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대만어는 한자로 표기하기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한글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 연구를 시작했어요. 정 교수님이 대만에 오셔서 함께 연구실에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다양한 표기 방법을 실험했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대만어의 음운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떤 방식이 대만 사람들에게 가장 직관적일지 계속해서 고민했죠. 6달간의 연구 끝에 저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기존 한자 표기법으로 학습한 학생들보다 무려 60% 이상 높은 학습 효율을 보인 거예요. 제가 연구실에서 그 데이터를 처음 확인했을 때 너무 놀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정 교수님. 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맺힐 뻔했어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대만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만 교육 시스템에 한글이 보조 표기법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날 밤 정 교수님과 제가 캠퍼스 카페에서 축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불러일으킬 폭풍우가 얼마나 거센지,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될 줄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연구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루웨이훈 교수가 저희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루 교수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학자로 알려져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메일 계정으로 루 교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린 교수님, 귀하의 연구가 가져올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의 공식 보조 표기법이 된다면 이는 대만의 독립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순수한 학문적 연구가 어떻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 교수님에게 즉시 이 상황을 공유했더니 그분도 매우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린 교수님,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압력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 교수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불과 일주일 후 대만 교육부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연구 제안서에 대해 국가 정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토가 보류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경찰과 교육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가보안상 문제 소지가 있는 연구로 판명되었기에 모든 자료를 압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쌓아온 연구. 데이터와 자료들이 모두 압수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연구실 컴퓨터도 강제로 조사하며 연구 기록 삭제를 시도했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제 연구팀원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미리 백업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 교수님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린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학문적 탄압을 넘어선 정치적 압력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연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정 교수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직면하게 될 더 큰 위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연구 자료가 압수된 후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감각이 강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빨리 하자 그 그림자도 속도를 높였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낯선 차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어 누가 탔는지 볼 수 없었지만 그 차는 제가 출근하는 내내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대학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정 교수님, 저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 교수님과의 화상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린 교수님,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익명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연구를 계속할 경우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학문적 탄압을 넘어 이제는 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정 교수님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귀국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교수님은 단호했어요. 린 교수님,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함께 이 연구를 완성해야 해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신념을 지켜야 했어요. 이 연구는 대만어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대만 의회의 장웨이밍 의원이 비밀리에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린 교수님, 공식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당신의 연구를 지지합니다.
계속 진행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죠. 장 의원뿐만 아니라 대만 내 여러 언어학자들도 은밀하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들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혼자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또 보였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해졌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위협과 감시 속에서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연구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 초기에 저희가 해외 학자들에게 중간 결과물을 공유해 둔 상태였다는 점이죠. 정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우리 연구를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학문적 공론화를 통해 보호막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 연구가 인정받는다면 더 이상 정치적 압력으로 묻히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날부터 학회 발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은 고된 일이었지만 희망이라는 불씨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도 이어졌어요. 학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학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린 교수님의 발표 주제가 학회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발표 승인 여부를 재검토 중입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문의 전당인 국제학회에서조차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 교수님께 상황을 알리자 그는 즉시 자신의 국제학계 네트워크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린 교수님. 이건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조직위원회에 지지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린메이와 교수의 연구는 순수한 학문적 가치를 지니며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대만 내부에서 왔어요. 현지 언론에 갑자기 제 연구를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글 도입은 한국의 문화 침략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분명 배후에는 중국의 지시가 있었겠지만 그런 기사들이 동포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전화기를 들어 정 교수님께 연락했습니다. 정 교수님, 정말 이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 교수님의 대답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린 교수님,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학문은 정치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용기가 솟아났어요. 맞아요. 저희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 학회에 가기로 최종 결심했어요.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싱가포르 국제언어학 학회 당일이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학회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정 교수님이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의 미소를 보자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중국 학자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린 교수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 학술 대표단이 당신의 발표에 반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이 조용히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표 시간 30분 전 저희는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발표장은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일반적인 학술 발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는 베이징대의 루웨이훈 교수를 포함한 중국 학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희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철저히 학문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예상대로 중국 측 학자들이 거칠게 손을 들었어요. 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연구는 학문을 가장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중화권의 언어에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침략입니다. 순간 발표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깊게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대만어 학습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미국 MIT의 앨런 윌슨 교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루 교수님, 학문의 전당에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린 교수의 연구는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과 일본의 언어학자들도 하나둘 지지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지원에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님의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정신은 바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이 정신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정 교수님의 말에 발표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발표가 끝나고 대만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놀라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러 현지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국제학회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대만 내에서 큰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린 교수님, 중국 학자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가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연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교육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가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대만의 주요 신문들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사 톤이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자유대만일보는 제 연구를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다. 정치적 이념이 학문적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더 놀라운 변화는 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SNS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노인분의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어요. 나는 80살의 노인이다. 내 손자는 대만어를 잘 못하는데 그것은 한자로 배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한글로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언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 댓글을 읽을 때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시작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학생이 제 연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어제 유튜브에서 한글로 대만어 배우는 영상 봤어. 진짜 신기하더라. 발음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맞아, 나도 봤어. 사실 우리가 왜 꼭 한자로만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제 학생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도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국제학회 발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대만 교육부에서 저를 면담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압력이나 경고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이메일 내용은 의외로 우호적이었어요. 린메이와 교수님의 연구 성과에 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수님과 통화하면서 이 상황을 공유했어요. 정 교수님,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약속 날짜를 잡았고 일주일 후 교육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벽에 정부 관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린 긴 복도를 지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장관 비서실에 도착했을 때 의외로 친절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인 황진웨이 박사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린 교수님, 먼저 학문적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황 차관은 국제 여론과 대만 내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 연구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교육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황 차관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 실험을 추가 연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표기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적 교육 방법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연구 자료가 압수되고 위협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이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측의 압력도 여전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학문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육부를 나오는 길에 바로 정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교수님,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교육부가 우리 연구를 공식 지원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 교수님의 기쁨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린 교수님 축하드려요. 우리가 해냈네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값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지 2달 후 저희는 타이베이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시범 수업을 시작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소규모 실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호기심 가득한 어린 눈동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대만어를 배울 거예요. 바로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를 사용해서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첫 수업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대만어의 발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했죠. 놀랍게도 아이들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정말 빠르게 이해했어요. 그 중에서도 리잉주라는 8살 여자아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한자 수업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였는데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는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아이들은 이미 간단한 대만어 문장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는 짧은 대화문을 읽고 쓸 수 있었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쳤을 때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찾아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리잉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린 교수님, 어제 처음으로 할머니께 대만어로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 쓰고. 읽는 법을 할머니께도 가르쳐 드렸더니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세대 간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시범 학급의 성공은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대만어의 공식 표기법으로 한글이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불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다시 대만을 방문했을 때 저희는 타이베이 외곽의 한 전통차 하우스에서 만났어요. 학생들의 놀라운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다 기쁨에 찬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린 교수님, 언어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 교수님의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시범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쓴 대만어 문장들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너무 쉬워요. 이제 대만어로 일기도 쓸 수 있어요. 그 순간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타이베이 시내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글이 만들어진 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이 대만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세종대왕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가치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는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린메이와 교수의 한글을 통한 대만어 교육. 혁명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연구가 중국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건 투쟁이 되었고, 결국 대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감동적인 여정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학자의 용기와 함께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된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를 지켜주는 도구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대만의 아이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더 쉽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한글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는 이 놀라운 현실이 가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한국어에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기사가 뉴스 기사인지 기사 자격증인지 중세 기사인지 헷갈렸다거나
배가 과일 배인지 타는 배인지 신체의 배인지 구분 못해 웃긴 상황이 벌어졌던 적은요. 저는 외국인 친구가 어제 눈이 왔어요 라고 했을 때 눈수노인지 눈아이인지 몰라 한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동음이어 에피소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